だから非常に社会的な問題だと思います、この決め方は。However, Greater Manchester is one of the few places outside of the South East where you can see positive signs. We know our city. We know what our city need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 불균형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한 특집 4부작입니다. 지역 대개조 가능할 것인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는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 2부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한가를 보내드렸고요. 오늘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또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집중 취재를 해봤습니다. 김보은 PD가 일본과 영국 취재를 다녀오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은 PD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은 해외 사례를 준비하셨는데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네. 지난 1부 시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실태를 살펴봤고요. 2부 시간에는 왜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역의 도로나 철도, 병원 등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국가 예산을 따오기 위한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영국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을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먼저 일본 취재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간사이 지방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8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상업 중심 도시입니다. 오사카시를 포함한 오사카부는 도쿄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間違いなくやっと北陸新幹線のルートが決まった。で、これから、北陸新幹線が進んでいくというので大きく期待は高まっています。 오사카를 지나는 새로운 신칸센의 경로가 확정되면서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였지만 도쿄에 비하면 사회 기본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8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통수단이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속열차 신칸센. 신칸센은 일본 열도 전역에 걸쳐 다양한 노선을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신속성과 정시성, 안전을 자랑하는 신칸센은 모든 지역에서 원하는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金沢から大阪までだと今まで2時間30分かかっておりました。で、新幹線が通ると1時間20分で到着をしますから、一挙に半分の時間で到着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지금 간사이 지역에는 신칸센 공사가 한창입니다. 건설 작업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방을 지나는 호쿠리쿠 신칸센의 신규 경로가 확정되어 현재 공사 중입니다. 원래 오사카에는 신칸센 노선이 2개뿐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노선이 추가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역의 끊임없는 요구로 뒤처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いろんな地域と高速鉄道で結ばれているっていうのはこれまでの東京の首都圏の特徴だった。だけど同じく第二首都と言ってもいいような大阪においては実はそれほどの高速鉄道は新幹線と山陽新幹線しかなかったと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
その意味で一つ、日本海側から新幹線が入ってくるというのは我々にとって関西全体を成長させるのに大きな意味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그런데 최근 사업이 결정된 호쿠리쿠 신칸센의 신규 경로를 다시 보면 인구 3만 명의 작은 항구 도시인 오바마시와 같은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교토로 가는 최단 거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오바마시를 경유하는 경로를 선택한 걸까요? であえてそこを経由するような通り道にしたことによってその遅れていた地域の活性化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そういうルート決めにはそういうような判断も入りました。全て経済合理性ではない部分もありますよね。 경제적으로는 다소 비합리적이지만 조금 낙후된 지역에 신칸센이 지나면서 발생할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런 철도와 같은 국가가 투자하고 관리하는 공공사업인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까요? 일본도 우리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비슷한 비용 편익 분석을 이미 25년 전부터 도입했습니다.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경제성, 즉 국가가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この例えば橋を買うときに1億円かかりますと。それに対して先ほどのこの橋ができたことの嬉しさをみんな感じるわけですよね。この支払い資額の合計が1億円を超えていたら買いましょうと。費用と便益を比較して便益が多ければ買おうということをルール化して25年前に日本では全ての公共事業に対してこれを適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일본도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 이 비용 편익 분석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용 편익 분석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편익과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1 또는 1.5를 넘길 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인구와 이동이 많은 대도시의 경우 편익이 높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통과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높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가 아닌 지역, 시골에서는 좀처럼 도로나 철도 같은 국가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공공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田舎の人が少ない、田舎に公共投資ができないと田舎からみんな都会に移ってきて余計田舎は公共投資ができなくなってきます。日本ではこの B 買収を入れた厳密にやればやるほど東京の一極集中が進んでいると言えると思います。だから非常に社会的な問題だと思います。この決め方は。 신칸센은 국가의 건설 결정이 나면 노선을 정하는 것은 지역과 지역이 고민해서 국가와 협의 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간사이 광역연합입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2010년 일본 중앙집권 체제와 도쿄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 최초 광역연합체입니다. 간사이 지역 공동의 목표를 위해 2개의 부, 6개의 현, 4곳의 도시가 모였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이들 지역의 행정을 연합해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 요청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간사이 광역연합 내 강력 인프라 연구그룹이 2013년부터 호쿠리쿠 신칸센의 발전 촉진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関西っていうのはやはり関東首都圏に比べて、なかなか成長がそれほど芳しくない。できるだけ東京と関西っていう2つの軸を作るためにどのようにすれば関西が盛り上がっていくのか、そのために必要な交通網を作ろうという立場でこれまで国に要請活動をやってきておりました。 사실 간사이 광역연합 결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간사이의 모든 지역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굳이 법률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협력만 잘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참여하지 않는 지방이 있기도 했습니다. 광역연합에 종속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 의회에서 반발이 심하기도 했습니다. 最初の府県の枠組みでもこの仕組みにメリットを感じているところと感じていないところの温度差というのがあった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特に府県の利害それぞれの府県の利害というのが大きく響いた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전 간사이 강력연합장 이도 씨. 작년까지 간사이 광역연합을 10년 넘게 이끌어온 간사이 광역연합 초대 연합장입니다. 다양한 지역이 모인 큰 연합체인 만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연합의 방침인데 각 지역의 의견이 다수결이 아닌 전원 일치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最大公約数をどうやって作っていくかってことが非常に重要な課題になりますので、そのような意味でそれぞれの構成メンバーである各府県の共通理解を生むように努めていく、これが一番大きな課題だった、運営上の課題だったと思います。 2022년 현재 발족 10년을 넘긴 간사이 광역연합은 총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지자체가 됐습니다. 오사카, 교토, 고베 등 규모가 있고 개성이 강한 도시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이들을 잘 조화시키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산업, 문화, 방재, 직원 연수, 시험 등 7개 분야를 각 도시마다 하나씩 권한을 주고 공통으로 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관광이나 문화는 교토에서 지진이나 방재 관련은 고베에서 맡는 식입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며 주목받는 것은 도쿠시마에서 담당하고 있는 광역의료체제입니다. 具体的にはドクターヘリコプター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が、お医者さんが使うヘリコプターによる救急患者の広域圏内での移送、広域圏内で患者さんを助けて大きな病院に連れ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れで関西圏での本当に緊急に高度な手術が必要な人、処置が必要な人たちというのを数時間のうちに大都市の病院にどこからでも連れて行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 간사이 광역연합의 또 다른 목적은 지방 분권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방자치법상 국가에 대해 사무 이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関西広域連合は地方自治法上府県が入っている広域連合なので、国に対して事務移譲を要請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があるので、ある意味で地方分権の受け皿を私たちが作った、国からの事務の移譲を受けられる受け皿を作った。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국가와 교섭을 시도해왔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토 계획이나 대형 인프라에 대한 권한을 간사이 광역권으로 이관해달라는 요구는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섭을 하기에 앞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ご記憶あると思いますが、その時は政府が、自民党中心ではなくて民主党中心の政府でしたので、地方分権に非常に熱心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法律まで作ってくれたんですが、解散でその法律の内容は国会に提出もできなかった。でということで結局地方の出先間の丸ごと移管と言ってたんですが、丸ごと移管ができなくなりました。 간사이 광역연합은 지역들의 특성을 살리면서 간사이 전체 도시 발전을 생각하며
지자체나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협력해왔습니다.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을 모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아는 채 진정한 지방 분권, 정부 권한의 이양은 간사이 광역연합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ですから半分成功をして半分失敗をしたままだという半分目標が達成できていないままだというふうに理解をしています。これからの連合、まず第一にやはり国との関係、日本国政府との関係というのをもう一度整理をして関西広域連合の権限を強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네, 지역들이 모여서 연합을 형성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간사이 광역연합이라는 단체의 역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연합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흔히 도시 간 연합을 생각할 때 소위 큰 도시에 흡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떠올립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도시마다 그 특성에 맞는 역할들을 분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의 방식으로 결정해 이해관계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했습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이처럼 지자체들이 모여 더 큰 힘을 만들자는 지역연합의 본 의미에 맞게 잘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회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것을 일본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 편익 분석. 이것도 경제성 평가잖아요. 이런 방식이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또 작은 도시 간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성보다 경제성을 중심에 두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편익이 부족한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모든 것이 수도 도쿄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본은 20년 전 이 비용 편익 분석 방식을 영국에서 수입했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은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제도의 허점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그럼 영국의 사례 보시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잉글랜드 은행을 포함한 5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모여있는 런던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을 지나는 뱅크역은 최근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터널을 건설하는 등 역 내부를 확장했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1863년에 시작해 150년 동안 운행해온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하철입니다. 그 역사만큼 노후화되어 공사가 필요한 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뱅크역이 공사를 하게 된 건 뱅크역이 영국에서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Some of the oldest parts of London there. Some of the most expensive real estate on earth. 무엇보다 뱅크역이 위치한 시티 오브 런던은 뉴욕 월스트리트와 함께 세계 금융의 양대 산맥으로 이곳을 지나는 뱅크역이 런던에서 가장 복잡한 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뱅크역과 달리 영국 대부분의 지하철역들은 수리가 시급할 정도로 낙후되어도 그 대상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It's not just those central locations that should be prioritized every single time, but also, you know, we need to make sure that communities living on the periphery, in the suburbs, and other parts of London are able to benefit from being on the doorstep of this, you know, one of the world's greatest cities, and the economic opportunities that are there. If it's fundamentally difficult to get into town or access those employment opportunities. 다른 사회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도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 때 우리나라의 예비 타당성 조사처럼 비용과 편익을 계산합니다. The government has a cost benefit, a tool to try and understand what the costs and benefits are of any project, which is where they look at the different aspects of a business case that will enable you to judge whether there's an element, too much element in the cost, or even too much benefit for the cost. 그런데 영국도 이 문제로 수도 런던을 포함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간의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북부 지역 주민들은
영국 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부나 런던에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을 북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며 불만이 큽니다. I know it's difficult to demonstrate the benefits of investing in the north when compared with the south because there's a higher concentration of population, there's better paid jobs on the whole. Generally, people see London and the southeast region as a place of opportunity.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자 소위 부유하고 인구가 많은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사회 기반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영국에서도 발생한 것입니다. Sadly, the gap is not reducing. The gap continues to grow. However, Greater Manchester is one of the few places outside of the southeast where you can see positive signs. 그렇다면 인구가 적어 매번 사회 기반 시설 설치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영국 북부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 북부. 그 중심인 맨체스터는 제조업과 생산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룬 세계 최초의 산업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Economy transition from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to more service-based work of the kind you see in the City of London, then the shift in employment from the north to the south started to occur. And without sufficient investment in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in the north, then the jobs that were lost have not really been replaced. 도시의 쇠퇴는 철도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낙후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기다리다 지친 맨체스터는 광역 맨체스터 연합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광역 맨체스터 연합은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10개의 지방 정부와 300만 명의 주민들이 모인 연합기구입니다. 인구상으로는 런던에 이어 영국 3위권 대도시권을 형성합니다. So local government isn't traditionally seen as the place where a lot of power and, happens. It doesn't really have tax-raising powers where a lot of the big decisions have been. So one of the things that Manchester has been able to do is to bring more powers to the city of Manchester and you get more interest. 2011년 세워진 강력 맨체스터 연합은 영국 정부의 줄기찬 요구 끝에 2016년 도시지방분권법에 의해 의료와 주택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Transport was a really big thing for Greater Manchester. It has taken them bus franchising. It has taken them a long time to go through the courts, to work with the bus companies, to even be in a position to actually get that.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통 분야인데 강력 맨체스터 연합의 교통국 TFGM입니다. 강력 맨체스터 교통국은 도로와 버스, 철도 등 강력 맨체스터 연합 내에 어떤 교통 시스템을 세우고 운영할지 직접 결정합니다. And what we've argued in the past is that it doesn't make sense for London to determine what the right transport system is for us here in Greater Manchester. We know our city. We know what our city needs. 강력 맨체스터 교통국은 가장 먼저 맨체스터의 낙후된 교통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맨체스터 동부 지역. 이곳은 1980년대 구조조정 이후 기업들이 파산하고 지역 전체가 비면서 변변한 교통편조차 없었던 곳입니다. 맨체스터시가 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지은 경기장이 있었지만 경기장을 지나는 제대로 된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이때 광역 맨체스터 교통국은 이곳에 트램을 건설해 맨체스터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And we know whether it's for bus services, for local rail, for tram services, for cycling and walking. 트램이 들어서면서 경기장 접근성이 좋아지자 유동 인구가 늘며 상권이 발달했고 이스트 맨체스터는 도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눈치챈 아부다비 기업의 투자로 이어졌고 구단주 만수르의 지원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는 맨유를 능가하는 축구팀이 됐습니다.
그러자 축구 클럽 맨체스터 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테디움은 어느 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가 됐고, 이는 지역 전체의 새로운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So it began with a Metrolink line, then there was a stadium, then there was interest from a large investor, and now housing and further development is now surrounding that stadium. 맨체스터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 셀퍼드. 19세기 영국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섬유 가공으로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지만 20세기에 들어 점차 쇠퇴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까지 트램이 연결되자 많은 투자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BBC, 각종 방송국, 대기업이 자리를 잡아 대표적인 미디어 시티가 됐습니다. Well, a lot of that has moved from London. They brought a lot of people, a lot of academic people to work and live in Manchester, and that's obviously helped. 그동안 교통 시스템이 런던에 집중돼 홀대받았던 맨체스터가 자체적으로 교통 시스템을 갖추며 도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Often connecting them to the more affluent parts of the places where there are jobs and opportunities, universities, through infrastructure and particularly through public transport is something that we do quite well. So our Metrolink network connects areas of affluence with areas that need economic support and transformation. 교통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쓰러져 가는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Bearing in mind transport investments take decades and in some cases longer before you achieve the full value. It's very important that there is a long-term consensus amongst politicians. 무엇보다 광역 맨체스터 연합이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지방 정부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ut as with many problems, we tend to find our politicians thinking about problems in 5-year cycles rather than 20 years. And I'd like to see politicians having the courage to think in economic cycles, which are longer than political cycles. 그동안 비용과 편익만 따지며 런던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영국 정부도 관심을 보이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n announcement was made last year to change the focus of the department in government that's responsible for communities. So that's now called the Department for Levelling Up. Levelling up is this idea that government investment now needs to focus on parts of the UK which are potentially mo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will benefit from greater investment.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 어떤 도시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무엇보다 지역이 중심이 된 일관성 있는 합의와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d that's a really important point that I think is another secret of the success in Greater Manchester, is maintaining a basic unity of vision about what sort of a city do we want and what sort of transport policies do we want to get there. 네, 영국의 사례를 봤습니다. 영국의 지역 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던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권한일까요? 네, 강력 맨체스터 연합은 영국의 지역 연합 중에서도 가장 권한이 많은 지역 연합인데요. 의료, 주택, 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연합 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시장도 선출 가능합니다. 이런 권한의 강점은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정부나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통일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보셨던 광역 맨체스터 교통국인데요. 지역이 교통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또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결과 도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김보은 PD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권에 많은 역할이 집중되고 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집중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도시가 작다고 해서 인구가 적다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도시들만의 특성을 살리고 역할을 늘리면서 힘을 키우고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한 일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 대개조 특집 3번째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국회 정책 토론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